자, 제1회 2024년도 대비 전국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누누이 제가 매년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민법 20, 30점 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딱 시간 정해가지고 민법 같은 경우 한 45분 내지 50분을 딱 시간을 정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는가, 내가 참고 잘 모르는 거, 머리 터지는 거를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참고 시간 동안 꿋꿋하게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마킹까지 할 수 있는가, 그 훈련하는 거예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가 왜 이렇게 그지같이 어렵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의고사로 실력을 점검하거나 모의고사로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훈련한 거예요. 훈련. 읽는 훈련, 마킹 훈련 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먼저 풀어보고 마킹까지 한 다음에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이론 강의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의고사 자체를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거나 또는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럴 목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훈련하는 거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1번.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죠. 민법 총칙 맨 앞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라. 두 가지. 하나가 권리 변동. 원시 취득, 특히 승계 취득 구별하는 거. 승계 취득이라면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이전적 승계라면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를 구별하는 거. 그런 거 하나. 두 번째, 법률 사실 중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위해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구별하는 거. 세 번째, 법률의 종류 물어보는 거.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그 다음에 단독행위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없는 단독행위냐. 이거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니은을 보면요.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재포.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일단 니은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법률행위, 기억, 법률행위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눌 수가 있죠. 출연행위는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하는 게 출연행위입니다. 이 출연행위가 양 당사자 모두 출연행위를 하는 유상행위와 어느 일방만 출연행위를 하는 무상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유상행위의 대표가 매매고요. 무상행위의 대표가 증여죠. 이런 걸 출연행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출연행위는요. 재산 증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또는 행위자의 재산은 감소하지만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걸 비출연행위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부모의 동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비출연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비출연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디귿. 자, 법률 행위를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나누죠. 자, 이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증명의 문제가 있어요. 증명, 입증의 문제.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소송이 붙었다. 두 가지 다투고 있다. 매매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성립 요건을 다투는 거죠.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다투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각과 을이 소송이 붙었는데 두 가지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다투고 두 번째 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가지고 다툴 텐데 그거를 누가 소송에서 증명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성립요건은 그 성립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즉 계약이 유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 계약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효력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효력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 계약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장 증명해야만 됩니다. 성전유, 효부무 이렇게 앞머리 따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의 존재는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뭐예요?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5번이 될 겁니다. 42번. 무지하게 나오죠.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자, 우리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을 암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기억이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뭐뭐 하는 행위. 이건 허위 표시로 무효죠. 허위 표시로 무효. 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같은 것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인치하는 행위, 주지를 임명하는 거, 민사사건 성공고소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차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이죠. 암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억. 일단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자, 반사회 질서가 아닌 걸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데 들어있는 게 1번하고 3번이죠. 디귿은 반사회 질서이죠. 왜? 적극가담 있잖아요. 리얼도 반사회 질서이죠. 도박자금 빌려주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이죠. 니은도 반사회 질서이죠.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 반사회 질서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반사회 질서이고요. 니은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사회 질서. 디귿은 적극과 다음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반사회 질서가 아닌 거 기억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요건과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건이 뭐였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자,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 경솔은 됐고 사력 있지 못한 거.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전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되죠. 효과.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화는 되죠.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화는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화는 된다. 적용 범위. 증여, 기부, 경매 적용 안 되죠. 반면에 부재소합이나 비법인 사단 총회결의 여기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번 현적의 공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궁박은 심적 원인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요. 궁박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에요.
추인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 전환은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그런 거 4번. 불공정한 행위는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됩니다. 44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비진이 표시에서 중요한 거. 지인의 뜻.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라 할 수가 없고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대신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지인의 뜻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했다. 자, 비진이 표시나요? 허위 표시는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는 착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 기억하세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하는 경우고요. 모르는 경우는 착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해. 이거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디귿. 어떠한 의사표시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갑이 을에게 비진이 일을 해요. 을이 선의 무과실. 그럼 이 비진이는 유효. 반면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럼 이 비진이는 무효.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 갑은 나는 비진이 표시했다 무효다. 을은 나는 모르고 있었다 유효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우리 대법원은 추정을 한다 그랬죠. 추정했다는 건 증명이 되었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비진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고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뭘?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45번 착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자가 모르고 있고 그게 착오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착오 중에 동기착오라고 있는데요. 이 동기착오는 착오가 아니죠. 동기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 또 하나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소를 취하하는 것은 소송,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예요. 소를 취하는 것은 법원에 소장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고 공법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소취와 같은 공법상 행위는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취하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법원 앞에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소취하를 합의를 해요. 이거는 소송행위가 아니죠. 당사자 사이 합의잖아요. 그냥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소취하 합의는 허송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소취하 합의 당시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소취하고요. 소취하 합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되시죠? 다시 한번 소취하하고 소취하 합의를 구별하자. 디귿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을이더라. 이런 사람의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됩니다. 리얼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착오는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다만 표의자가 즉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니은하고 리을 틀렸죠. 니은하고 리을 들어있는 걸 다 빼버렸더니 2번만 남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쵸. 네. 47번의 대리. 자, 1번은 대리의 적용 범위의 문제죠.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되죠. 따라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혼인 적용 안 되죠. 또 법률행위가 아닌 거, 사실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여기에도 원칙적으로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임의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가? 아니죠. 12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3번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가 판례죠. 4번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죠. 5번 본인이 자 무권 대리인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본인이 가병에게 추인을 했어요. 자 무권 대리 추인.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죠?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소급표입니다. 장래를 향하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추인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계약 시에 소급해서 마치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넘어가 3번. 47번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 복대리권은 대리권이 소멸하면 일단 소멸하죠.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본사. 2번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일이 개시가 되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대사성파.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이죠. 그런데 3번 본인의 특정 후견에 계시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니까 복대리권 소멸 사유도 아닙니다. 4번, 5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복대리권은 소멸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48번 무권대리인이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본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따위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죠. 연기 권한 없고 해제 권한 없죠. 2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잘 나오는 지문이죠.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대리인이 여럿 있다. 119조 원칙이 각자 대리죠. 4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서류를 가지고 담보권을 설정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가 되겠죠.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있죠.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다.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멸했어. 근데 그 후에 을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가 될 것이고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면 소멸한 담보대출 권한이 있다가 소멸했잖아요. 그 소멸한 담보대출 권한을 넘었잖아요. 이때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49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죠. 137조 1번 벌써 틀렸죠. 2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취소된 때부터가 아니라 1번은 원칙 전부 무효고요. 3번 제한 능력을 이루 취소가 되었을 때 원래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생기고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죠.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특칙이 있죠. 어떻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되죠. 3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4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 상태에서는 안 되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예컨대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인, 즉 취소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제한 능력자가 유효하게 추인, 이게 뭐예요? 취소권 포기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됐죠. 결국 취소권을 포기하여 유효로 확정이 되었으니 당연히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3번이 될 겁니다. 딱히 어렵지 않죠. 50번 부관, 조건과 기한이고요.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이나 기한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적용을 못하죠. 단독행위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상계는 일방적으로 퉁치는 단독행위입니다. 조건 붙일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 조건이 불법이에요. 자, 151조 1항에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 불법 조건. 그럼 조건만 무효가 돼요? 전체가 무효가 돼요? 전체가 무효가 되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3번. 해제 조건부 행위인데 그 조건이 불능 조건이래요. 자, 불능 조건인데 해제 조건이래요.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죠. 3번 틀렸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까 그 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4. 시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종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5번.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걸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게 됩니다.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죠. 민법 총칙 문제는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51번 물권의 객체, 물건이고요. 우리 시험에서 물권의 객체를 물어보게 되면 보통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를 물어보게 됩니다. 원래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물건은 부동산, 동산, 주물종물, 원물, 과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객체 자체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 그러면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를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됐다. 가리,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그게 요거죠. 그죠? 이때 양도담보권 설정자, 즉 돼지 100마리 소유자가 돼지를 반입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여전히 현재 집합물 위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판례죠. 현재 집합물 위에. 1번 틀렸고요.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란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하고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저당권이 가능하죠. 소유권 저당권이 가능하다. 저당권 효력은요.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죠.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부동산의 종물, 주유기, 주유소를 낙찰받은 사람은 주유기의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죠. 4번 돼지 100마리나 뱀장어 100만 마리와 같이 특정 양돈장, 특정 양만장 내의 돼지 전체, 뱀장어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런 걸 집합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5번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았고요. 대금을 완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과실은 누구 거예요? 네? 도인 거죠.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하지도 않았다면 그 과실은 누구 거? 매수인 거죠. 지체하고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매매에 가면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그냥 인도 전과 인도 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한다가 민법이에요. 또 예외가 있었어요.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수취해요.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았고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으니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틀린 거 1번이 되겠죠.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간이변제 충당,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의 평가를 거쳐서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이때 법원이 간이변제 충당 결정을 해. 간이변제 충당 결정을 하면 그 유치 목적물이 유치권자 소유가 되잖아요. 자, 이때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등기 요하지 않죠. 왜?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변제 충당 결정이 확정된 때 유치부동산의 물권은 유치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한 때가 아니라 법원의 간이변제 충당 결정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유치권자 소유가 됩니다. 반면에 3번 매매, 교환, 증여,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죠. 4번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 갑소유 미등기 건물을 을이 샀어. 근데 을이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지요.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직접 명도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이전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하고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부동산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 둘 다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근데 둘 다 스스로 점유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세 번째,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점유를 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타인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매수인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취득시 완성자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5번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는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2번. 53번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을에게 다시 을로부터 최종 매수인 병에게 순차로 매도가 되었고 한편 갑을병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를 해주기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 유효하다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깡그리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 처벌이 될 뿐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합의가 있어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은 중요하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돈도 안 받은 등기를 넘겨주면 안 되니까. 디귿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깡그리 무효라 그랬습니다. 설령 갑병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허가 자체도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두 가지가 되겠네요. 54번 갑이 자신 소유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자,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자,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잖아. 근데 을이 점유하고 있거나 을이 점유하다가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 두 가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 을이 갑을 상대로 계약의 기초에서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거 원칙 소멸시효에 걸리죠. 10년. 니은 을이 계약의 기초에서 갑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 즉 점유하고 있죠. 그럴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디귿 을이 계약의 기초에서 갑으로부터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갑과의 계약이 취소가 됐네요.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요. 결국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기억 하나 이렇게 되겠죠.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기억 하나. 55번 점유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조문 기억하자 그랬죠. 점유도. 1번은 200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죠.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2번 점유승계 199조. 점유를 승계한 자란 특정 승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승계하죠.
3번 197조 2항 선의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때죠. 자, 그러면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소재기 시부터죠. 3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4번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죠. 5번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 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5번 맞았죠?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하나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틀린 거 3번. 56번 갑이 을명의 X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됐다. 을 소유 땅을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랬으니까 갑이 20년 이상을 점유한 거죠. 그럼 갑은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기억,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자, 을은 갑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알아. 그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았어.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갑은 병에게는 찍소리 못하고요. 을에게 책임을 묻지요.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묻죠. 을이 갑의 시효가 완성이 돼서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그거는 을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지는 못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 틀렸네요. 니은 갑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 기초에서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병은 자 병의 가등기가 먼저 있었고 갑의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병이 본등기를 했죠. 이때 본등기는 순위는 가등기한테로 소급하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병은 갑의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디귿 갑으로부터 X토지 점유를 승계한 정 갑이요 미등기 전매를 한 거예요. 정에게 점유를 승계해줬어요. 이때 정은요 을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정이 을한테 갑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나에게 등기하라.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갑의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빨리 갑에게 등기를 넘겨라. 그래야 나도 등기를 넘겨봤지. 이렇게 갑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의 시효가 완성됐으니 나에게 직접 등기 넘겨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허용하면요. 정이 을에 대해서 갑의 시효가 완성됐다. 나에게 직접 등기 넘겨라를 허용하게 되면요.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정은 갑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직접 자기의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56번. 기억, 니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7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재산권이고요. 공유자의 채권자가
당연히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이 있는데 갑의 채권자는 갑의 지분을 경매를 넣으면 경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쪼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걸 갑의 단독 소유로 만들고 경매 넣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신해서 을병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지분 공유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땅을 갑이 요만큼을 독점 사용하고 있더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정확하게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든 일부를 독점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독점 사용하고 있는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나에게 인도하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독점 사용 금지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 저 원래 공유물 관리는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니 결국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정 부분을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거. 특정 부분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임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그 임차인에게 공유물 돌려달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임차인입니다. 3번, 4번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제3자로 하여금 허락하는 것, 임대하는 것. 다 공유물 관리가 되고요. 임대는 관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고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관리가 되겠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제3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차임 지급을 해야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는 거예요. 차임 지급 의무,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좀 어렵죠? 5번이 틀렸습니다. 58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땅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취득했습니다. 을 소유 땅이고요. 갑이 저당권이면서 지상권까지 취득한 거예요. 자, 이때 지상권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지상권은 담보 목적 지상권입니다. 담보 목적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1번. 갑의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야.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에 존재하는 겁니다. 갑의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 갑의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소비합니다. 4번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저당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뭐?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5번 제3자가 X를 점유 사용한다 하더라도 갑의 지상권 사용 수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갑의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서 자신 지상권의 사용 수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죠. 5번 틀렸죠? 자, 갑의 지상권은 사용 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59번 지역권. 자, 승역지 점유하지 않죠. 지역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승역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을 뿐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습니다. 2번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은 팔아먹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절대로죠.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통행지역권은 지료약정을 요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죠. 갑이 을소유 땅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 계속 표현 통행하고 있다면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을 때는 유상입니다.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요. 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통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5번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랬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1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